2006년 4월 벚꽃이 만개한 서울 여의도. 김도현은 작은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25세, 그러나 45년의 인생을 산 남자. 그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다. 잔액 3억 2,745만 원. 3억 2천만 원. 불과 6개월 만의 성과였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시작해 포스코, 현대차, LG전자를 거치며 완벽한 타이밍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다. 수익률 1200%. 투자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의 손. 25세 투자 천재. 정체불명의 개인 투자자. 도현은 의도적으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다. 언론 인터뷰는 거절했고 증권사 VIP 행사도 나가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커져야 했다. 정우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할 만큼.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부동산 매물 정보, 스타트업 투자 제안서, 그리고 인재 영입 리스트. 그중 맨 위에는 한 장의 이력서가 있었다. 윤지은, 22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예정. 도현은 이력서를 들어 올렸다. 사진 속 젊은 여자가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지은. 미래의 그를 도왔던, 아니, 도우려 했던 여자. 이번에는 그가 먼저 손을 내밀 차례였다. 오늘이군. 시계를 봤다. 오후 1시. 서울대학교 취업박람회가 열리는 시간이었다. 도현은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서울대학교 대강당.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정장을 입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대기업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삼성, 현대, LG, SK. 모두가 안정적인 대기업을 꿈꿨다. 도현은 군중 속을 천천히 걸었다. 눈으로 사람들을 훑었다. 윤지은을 찾고 있었다. 사진으로만 본 얼굴이었지만 그는 미래의 기억을 더듬었다. 지은은 항상 단정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찾았다. 구석의 중소기업 부스 앞. 다른 학생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작은 부스였다. 하지만 한 여자가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단발머리, 안경을 쓴 22세의 윤지은. 도현은 다가갔다. 지은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그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지은은 멈춰 섰다. 낯선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25세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여유로운 분위기의 남자. 네, 안녕하세요. 윤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은 당황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도현은 명함을 꺼냈다. 깔끔한 디자인의 명함. 거기에는 간단한 정보만 적혀 있었다. 김도현. KD인베스트먼트 대표. KD인베스트먼트요?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처음 듣는 회사였다. 작은 투자 회사입니다. 아직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보잘것없지만 도현은 솔직하게 말했다. 윤지은 씨를 첫 번째 직원으로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요? 왜요? 성적을 봤습니다. 4년 내내 수석. 논문도 우수상을 받았고 무엇보다 도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했다.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지만 묘하게도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대기업에 지원했고 떨어질 겁니다. 도현의 단호한 말에 지은이 얼굴을 붉혔다. 신뢰가 되는 말씀이시네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당신은 너무 뛰어나거든요. 대기업은 뛰어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적당히 순응하는 사람을 원하죠. 지은은 반박하려 했지만 묘하게도 그 말이 마음 한구석에 와닿았다. 제안 하나만 들어주세요.
도현은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와 함께 일하시면 5년 안에 당신을 대기업 임원급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높이. 제 옆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그게 무슨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도현은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건넸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명함을 내려다봤다. KD인베스트먼트. 김도현. 이상한 사람. 하지만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두근거렸다. 직감이었다. 이 남자는 범상치 않다는. 같은 날 저녁. 여의도 증권가의 한 고급 레스토랑.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모여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개인 투자자 중에 괴물이 하나 있다던데? 한 펀드 매니저가 말했다. 아, 그 신의 손? 나도 들었어. 6개월 만에 수익률 1000% 넘겼다던데. 말도 안 돼. 내부 정보 빼먹는 거 아냐? 아니야. 금감원에서도 조사했는데 깨끗하대. 그냥 타이밍이 신기할 정도로 완벽한 거지.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귀를 쫑긋 세웠다. 강태준. 도현이 서점에서 만났던 선배였다. HMC 증권의 애널리스트. 그 사람 누군데? 신원은 비공개래. 25세 남자라는 것만 알려졌어. 25세? 그 나이에? 태준은 흥미가 생겼다. 자신도 증권업계에서 나름 인정받는 애널리스트였지만 6개월 만에 그런 수익률을 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혹시 그 사람 만나본 사람 있어? 없어. 완전 은둔형이래. VIP 행사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쳤다. 서점에서 만났던 후배. 김도현. 투자 관련 책을 사던.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진실일 수도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박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23세 6개월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정우석의 애인이 된 후 그녀는 원하던 모든 것을 얻었다. 고급 아파트,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SNS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휴대폰을 들어 SNS를 확인했다. 타임라인에 친구의 게시물이 떠올랐다. 오늘 대학 선배 만났는데 주식으로 대박났다며 자랑하더라. 키읔키읔 김도현 선배 기억나? 걔 요즘 대박이래. 김도현. 서연의 손이 멈췄다. 전 남편. 6개월 전 이혼한 그 남자. 헤어질 때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넌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나중에. 에이 설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해봤자 얼마나 벌었겠어. 자기 옆에 있는 정우석은 재벌 2세다. 수천억대 자산가.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정우석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남자. 운동으로 관리한 몸이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가고 있었다. 왔어? 서연은 억지로 밝게 웃었다. 오늘 피곤해. 먼저 씻을게. 정우석은 쌀쌀맞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최근 들어 그의 태도가 차갑게 변했다. 처음에 뜨거운 관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편한 여자 정도로 대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씁쓸했다. 3일 후. 윤지은은 학교 도서관에 앉아 고민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김도현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대기업 서류 전형 결과가 나왔다. 삼성, LG, 현대.
모두 불합격이었다. 김도현의 말대로였다. 너무 뛰어나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지은은 명함을 들어 올렸다. KD인베스트먼트.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보잘것없다고 했다. 그런 곳에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김도현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 확신에 찬 눈빛. 5년 안에 당신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말했다. 지은아, 너 그냥 공무원 준비해. 요즘 취업 너무 힘들어. 응. 하지만 지은은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안정적이지만 지루한 살. 그녀는 더 큰 무언가를 원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김도현의 번호를 입력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5분이 걸렸다. 딸랑. 신호음이 울렸다. 세 번째 신호 후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차분한 남자 목소리. 저, 윤지은입니다. 아, 지은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입니다. 제가 드린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하고 싶습니다. 김도현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미소 짓는 기척이 느껴졌다. 좋은 결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여의도 KD빌딩 오피스텔 1502호로 와주세요. 정식 면접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계약하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떨렸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었다. 새로운 시작. 지은아, 누구랑 통화했어? 응. 내 미래 상사. 친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은은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은은 정장을 입고 여의도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KD빌딩을 찾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큰 빌딩이 아니라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1502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벨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공간이 펼쳐졌다. 20평 정도의 오피스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2개, 컴퓨터 2대,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김도현. 어서 오세요, 지은 씨. 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 네. 지은은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다. 도현은 커피를 내려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우선 환영합니다. KD인베스트먼트의 첫 번째 직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그런데 회사가 생각보다 작죠? 도현은 웃었다. 지금은 이렇지만 1년 뒤면 강남에 사무실을 낼 겁니다. 3년 뒤면 여의도에 빌딩을 하나 통째로 쓸 거고요. 허황되게 들렸지만 도현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은 씨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제가 투자 결정을 내리면 그 실행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대기업 초봉보다 높죠? 지은은 놀랐다. 대기업 신입이 200만 원 정도 받을 때 300만 원은 파격적이었다. 그리고 성과급은 별도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지은 씨도 함께 성장합니다. 도현은 서류 몇 장을 건넸다. 계약서입니다.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지은은 계약서를 읽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높은 급여에 스톡 옵션까지.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조항이 있었다. 직원은 대표의 투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건
저를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결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맞습니다. 그걸 믿어주세요. 지은은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믿겠습니다. 서명이 끝났다. 도현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팀이네요. 앞으로 5년 아니 10년.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흔들어 봅시다. 지은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현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여러 기업의 정보가 떠 있었다. 우리는 지금부터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부동산요? 네. 정확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도현은 지도를 펼쳤다. 강남 대치동의 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 지역이 내년에 재건축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분양권을 사면 3년 뒤 최소 5배는 오릅니다. 5배요?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분양권이 3억입니다. 우리 자금으로는 한 채 사기도 빠듯하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도현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출을 받습니다. 최대한. 그리고 분양권을 삽니다. 3년만 버티면 15억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 아니요. 이건 확실한 투자입니다. 도현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지은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틀린 적 있나요? 지은은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아직 도현과 함께 일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닙시다. 좋은 분양권을 찾아야 합니다. 도현은 재킷을 입고 일어섰다. 지은도 따라 일어났다. 같은 날 저녁. 정우그룹 본사 회장실. 정우석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요즘 증권가에서 화제인 신의 투자자 말씀이시죠? 그래. 그 젊은 놈. 25세라며? 네, 6개월 만에 3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우석은 코웃음 쳤다. 3억? 그까짓 돈. 그에게 3억은 용돈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사람의 투자 패턴이 심상치 않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해요.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미래를 안다고? 정우석은 흥미가 생겼다. 누군지 알아봐. 혹시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정우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도시를 소나기에 쥐고 있었다. 25세 신의 투자자? 재미있는 장난감이 생겼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25세 투자자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2주 후. 도현과 지은은 강남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중개인은 50대 남자로 수십 년간 이 동네에서 일한 베테랑이었다. 분양권을 찾으신다고요? 네, 재건축 예정 단지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34평. 분양권 가격이 2억 8천입니다. 조건은요? 계약금 3천, 잔금은 3개월 뒤에 치르시면 됩니다. 도현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계약금 3천만 원은 있었다. 문제는 잔금이었다. 2억 5천.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부족했다. 지은 씨, 우리 현재 현금이 얼마죠? 3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물건 하나에 다 쏟아붓기엔 위험하네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떠올렸다. 중개사님, 혹시 동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분양권을 공동 명의로. 아, 그런 방법도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업자를 구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적임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강태준 선배. 다음 날 도현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저 김도현입니다. 오, 도현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 네, 선배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 뭔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주는 흥미가 생겼다. 그래, 좋아. 내일 점심 어때? 좋습니다. 여의도에서 뵙죠. 다음 날 점심. 도현과 태주는 여의도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태주는 도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너 뭔가 달라졌다. 분위기가. 그런가요? 응.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하나? 혹시 내가 그 신의 손이야? 도현은 피식 웃었다. 소문이 벌써 그렇게까지 퍼졌나요? 그럼 증권가에서 난리야. 근데 진짜 너였구나. 와, 대단하다. 태주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인데? 부동산 투자입니다. 강남 재건축 분양권. 같이 하실 의향 있으세요? 도현은 자료를 펼쳤다. 대치동 지도 재건축 일정, 예상 수익률. 이 지역이 내년에 재건축 승인 나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 2억 8천인 분양권이 3년 뒤 15억이 됩니다. 15억? 진짜? 제가 틀린 적 있나요? 태주는 자료를 찬찬히 살펴봤다. 그는 애널리스트답게 꼼꼼했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자금이 문제지. 난 지금 여유 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어. 충분합니다. 저희가 2억, 선배님이 5천이면 공동 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 지분은 82로 하죠. 선배님 2. 태주는 잠시 고민했다. 5천만 원은 그에게도 큰 돈이었다. 하지만 도현의 실적을 보면 좋아. 해보자. 감사합니다, 선배님. 두 사람은 악수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후 계약이 완료됐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 분양권 34평. 공동 명의로 등록됐다. 도현과 태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자, 이제 3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도현은 계약서를 보며 말했다. 3년이라. 태주는 긴장된 표정이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걸었다. 선배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를 믿는다, 도현아. 사무실로 돌아온 도현은 지은에게 보고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지은은 박수를 쳤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요? 스타트업 투자. 2007년부터 IT 붐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물결을 타야 해요. 도현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여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네이버 마이너스 추가 투자. 다음 마이너스 주식 매수. 카카오 마이너스 초기 투자 2010년. 쿠팡 마이너스 초기 투자 2010년. 이 회사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지은의 질문에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직감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이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도현을 믿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카페. 박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아, 너 요즘 완전 좋아 보인다. 명품 백도 새로 샀네? 응, 선물 받았어. 서연은 자랑스럽게 샤넬 백을 보여줬다. 친구들은 탄성을 질렀다. 정말 부럽다.
재벌이랑 사귀니까 좋겠다. 하지만 서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좋다고? 겉으로만 화려할 뿐 속은 공허했다. 정우석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젊고 예쁜 여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할 뿐. 그나저나 너희 김도현 기억나? 한 친구가 말했다. 서연이 전 남편? 응. 걔 요즘 대박이래. 주식으로 몇 억 벌었대. 서연의 손이 멈췄다. 몇 억? 응. 증권가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린대. 나이도 어린데 투자 천재래.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몇 억? 그 도현이? 그리고 부동산도 투자했다던데? 강남에 분양권 샀대. 정말?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자신을 붙잡지도 못했던 무능한 남자가 왜? 후회돼? 친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무슨 후회. 난 지금도 좋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혼자 중얼거렸다. 설마 진짜 대박 난 거야?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를 버린 게 실수였을까? 아니야. 정우석은 재벌이야. 몇 억쯤이야. 하지만 왜일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3년 후 2009년 가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D인베스트먼트는 더 이상 작은 오피스텔이 아니었다. 20층짜리 빌딩의 전체 15층을 사용하는 중견 투자 회사로 성장했다. 28세가 된 김도현은 넓은 대표실 창가에 서서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의 자산은 500억을 넘어섰고 직원은 50명으로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이제 그를 젊은 거물이라 불렀다. 문이 노크되고 윤지은이 들어왔다. 25세가 된 그녀는 이제 도현의 비서실장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3년 전 취업 박람회에서 만난 그 불안한 대학생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표님, 오전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10시에 KB투자증권 임원 미팅, 11시 30분에 네이버 투자건 검토, 오후 2시에는 지은이 잠시 말을 멈췄다. 오후 2시요? 정우그룹 정우석 회장이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변했다. 정우석. 드디어 그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투자 제휴건이라고 합니다. 정우그룹이 신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회사와 협력하고 싶다고. 도현은 피식 웃었다. 정우석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다니. 3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수락하세요. 정우그룹 본사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나가고 도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정우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3년 전 그 앞에서 복수를 다짐했던 곳. 드디어 시작이구나. 오후 2시. 도현은 정우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은 높고 웅장했다.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했다. 30층 회장실입니다. 엘리베이터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도현은 심장 박동을 느꼈다. 긴장이 아니라 흥분이었다. 20년 전, 아니 3년 전 과거로 돌아온 이후 줄곧 기다려온 순간. 30층. 문이 열리고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도현 대표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 고급 가구,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 있는 남자. 정우석. 50대 중반, 백발이 섞인 머리, 날카로운 눈빛. 권력자의 아우라가 풍겼다. 어서 오시게.
김도현 대표. 정우석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도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악수였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앉게. 차라도 한잔하지.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소문은 많이 들었네. 25세에 시작해서 3년 만에 500억 자산가. 대단하더군. 과찬이십니다. 겸손할 것 없네. 자네 실력은 이미 입증됐어. 그래서 제안이 있네. 정우석은 서류를 건넸다. 우리 정우그룹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려 하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자네 회사와 공동 투자를 하고 싶어. 도현은 서류를 훑어봤다. 투자 규모 300억, 예상 수익률 200%. 겉으로는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이 사업은 실패한다. 2011년에 정우그룹의 바이오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철수한다. 정우석은 지금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것이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희 회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지. 일주일 안에 답을 주게. 알겠습니다. 도현이 일어서려는 순간 정우석이 말했다. 참, 자네 결혼은 했나? 아니요. 이혼했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 아쉽구만. 정우석의 눈빛에 뭔가가 스쳤다. 도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다. 자신과 박서연의 관계를. 여자 문제는 조심해야 하네. 사업에 방해가 되거든. 명심하겠습니다. 도현은 회장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는 차갑게 웃었다. 조만간 당신 여자를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정우그룹 빌딩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도현은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 박서연이 서 있었다. 26세가 된 서연.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3년 전의 화사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 보였다. 서연. 정말. 오빠였네. 소문 들었어. 대박 났다며?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오빠도? 보다시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도현의 비싼 정장, 명품 시계, 여유로운 태도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다. 오빠, 나 할 말 있으면 해.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도현은 코웃음 쳤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힘들었어. 우석 오빠가 처음엔 잘해줬는데 요즘은 관심 없어. 도현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넌 내가 선택한 길을 가. 난 내 길을 갈 테니까. 도현은 돌아서서 걸었다. 서연이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탔을 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직 멀었어. 아직은 부족해. 복수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무릎 꿇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봐야 했다. 저녁 KD인베스트먼트 대표실. 도현은 핵심 인력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윤지은, 강태준, 그리고 새로 영입한 법무팀장 이수진. 정우그룹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지은이 보고했다. 바이오 사업은 리스크가 큽니다. 게다가 정우석 회장의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태준도 동의했다. 하지만 단순히 거절하면 안 됩니다. 도현이 말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정우그룹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어떻게요? 조건부 수락을 합니다. 공동 투자 대신 정우그룹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세요. 주식을요? 네.
만약 사업이 실패하면 우리가 그 주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지은의 눈이 빛났다. 그러면 정우그룹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우그룹 주식을 조금씩 모을 겁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정우그룹 인수합병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정우그룹을요? 그건 재벌 기업인데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10년이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과 전략이 있습니다. 도현은 자료를 펼쳤다. 정우그룹의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가족 경영으로 인한 지배구조 문제, 후계구도 불확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석 회장의 도덕적 해이. 화면에 여러 사진이 떴다. 정우석과 여러 여자들의 사진. 그중 하나가 박서연이었다. 회장은 여자 문제로 구설수가 많습니다. 언젠가 이게 스캔들이 터질 겁니다.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치밀하시네요, 대표님. 복수는 치밀해야 합니다. 도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같은 밤, 강남 고급 아파트. 서연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우석은 또 늦는다고 연락했다. 아마 다른 여자와 있겠지.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을 했다. 김도현 KD인베스트먼트. 수많은 기사가 떴다. 28세 젊은 투자 귀재 500억 자산가로 우뚝. KD인베스트먼트 3년 만에 중견기업 성장. 김도현 대표 올해의 경영인 후보 선정. 사진 속 도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비싼 정장, 명품 시계, 여유로운 태도. 3년 전에 그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내가 실수한 거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때 도현을 선택했다면 지금쯤 자신도 성공한 남자의 부인으로. 아니야. 그때는 알 수 없었어. 도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팠다. 정우석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젊고 예쁜 여자로 소유하고 싶었을 뿐. 반면 도현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었다. 오빠. 눈물이 흘러내렸다. 명품 가방도 고급 아파트도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어 도현의 번호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3년 전에 자신이 지운 것이다. 바보. 내가 바보였어. 서연은 소파에 쓰러져 울었다. 밤은 깊어갔지만 정우석은 돌아오지 않았다. 2010년 초. 도현은 본격적으로 정우그룹 주식 매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 조금씩. 이번 달 목표는 0.5%입니다. 지은이 보고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지분은 2.3%.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진행하세요. 단 절대 3% 이상 한 번에 사지 마세요. 공시 의무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도현은 모니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우그룹 주가는 안정적이었다. 아무도 누군가 조용히 지분을 모으고 있다는 걸 몰랐다. 2015년까지 15% 확보가 목표입니다. 그 정도면 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년이면 충분합니다. 조급하면 안 돼요. 복수는 천천히 확실하게.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태준이었다. 도현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정우석 회장 스캔들 터졌어. 지금 뉴스 봐. 도현은 TV를 켰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우그룹 정우석 회장, 복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여배우 어씨와의 스캔들, 증거 사진 공개. 화면에는 정우석과 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떴다. 서연이 아니었다. 또 다른 여자였다.
예상보다 빨리 터졌네요. 도현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거 우리한테 기회 아냐? 맞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그때 더 사들이는 거죠. 천재야 너. 전화를 끊고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다. 정우석, 너의 추락이 시작됐다. 정우그룹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정우석은 초췌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회장님, 이번 스캔들로 주가가 20% 폭락했습니다. 재무팀은 뭐 하는 거야? 정우석이 고함을 쳤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언론 대응, 법적 조치. 닥쳐. 다 소용없어. 정우석은 머리를 감쌌다. 가족이 알면 어떡하지? 부인이 알면. 회장님, KD인베스트먼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D? 김도현? 네, 정우그룹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우석은 잠시 생각했다. 김도현. 그 젊은 투자자. 지금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만나겠다고 해. 빨리. 다음 날. 도현은 다시 정우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정우석은 수세에 몰려 있었고 도현은 우위에 있었다. 도와주게. 정우석이 먼저 말했다. 주식을 대량 매수해서 주가를 안정시켜주게. 자네에게 좋은 조건을 줄 테니. 도현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조건이요? 자네가 원하는 걸 말해보게. 정우그룹 이사 자리를 원합니다. 정우석이 움찔했다. 이사? 그건 28세의 재벌 기업 이사.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저는 회장님을 도울 겁니다. 진심으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정우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네. 다음 이사회에서 추천하겠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현은 미소 지었다. 덫에 걸렸다. 정우석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을 이사로 앉힌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정우석의 아파트를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스캔들, 거짓말, 무시. 모든 것이 지쳤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도현을 찾아가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아니, 애원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KD인베스트먼트 빌딩. 밤 11시였지만 불이 켜져 있었다. 로비 경비에게 말했다. 김도현 대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발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왔다. 윤지은이었다. 누구세요? 저. 김도현 대표님과 아는 사이입니다. 박서연이라고.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도현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이 여자가 대표님을 배신한 전 아내라는 것을. 대표님은 안 계십니다. 거짓말. 불 켜져 있잖아요. 돌아가세요. 대표님은 당신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냉정한 말이었다. 서연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제발. 한 번만. 돌아가세요. 지은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에 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실 도현은 위층에서 CCTV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 서연의 무너진 모습을.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아직 멀었어, 박서연.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2주 후. 정우그룹 이사회. 도현은 가장 젊은 이사로 자리에 앉았다. 주변은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 남자들. 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소개하겠습니다. KD인베스트먼트 김도현 대표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사회에 합류하셨습니다. 정우석의 소개에 이사들은 억지로 박수를 쳤다. 환영하는 박수가 아니었다. 김 이사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한 이사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현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배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릴 것이다. 회의가 시작됐다. 재무보고, 사업계획, 투자건. 도현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정우석이 도현을 따로 불렀다. 자네 덕분에 주가가 안정됐네. 고맙네. 제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여자친구는 있나? 소개시켜 줄까? 정우석이 씩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 일만 하면 재미없지. 인생은 즐겨야 해. 도현은 정우석의 얼굴을 봤다.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스캔들이 또 터지면. 걱정 마. 잘 처리했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없더군.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으로 해결? 그게 너의 착각이다. 저녁. 도현과 지은은 사무실에 둘만 남아 있었다.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도현에게 물었다. 대표님, 그 여자. 박서연 씨를 왜 안 만나주셨어요?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애원하는데. 지은 씨, 복수가 뭔지 알아요? 도현이 돌아서서 지은을 봤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천천히 고통스럽게. 지은은 대표님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봤다. 서연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나를 버린 걸.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녀는 더 큰 절망을 맛볼 겁니다. 그게 정말 원하시는 건가요? 네. 도현의 대답은 확고했다. 20년 전 나는 그들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인생도 희망도 어머니도. 이번에는 내가 그들의 모든 걸 빼앗을 겁니다. 지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했다. 대표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끝까지 대표님을 돕겠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도현은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었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이 남자를 존경을 넘어 다른 감정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대표님의 마음은 아직 복수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2011년 봄. 도현의 예상대로 정우그룹 바이오 사업이 실패했다. 300억 투자금이 물거품이 됐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정우석은 책임 추궁을 받았다. 회장님, 이번 실패로 회사 신용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우석은 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일시적인 손실입니다. 곧 만회할. 어떻게 만회하시겠습니까? 도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사들이 그를 봤다. 김 이사, 무슨 뜻인가? 바이오 사업은 애초에 무리한 투자였습니다.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네가 뭘 안다고. 정우석이 화를 냈다. 저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사입니다. 회사를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현의 차분한 말투에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이사 말이 맞습니다. 회장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경영권 일부를 전문 경영인에게 이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우석은 벼랑 끝에 몰렸다. 이사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정우석은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다. 도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첫 번째 균열. 성공했다. 같은 시기. 정우석은 서연을 버렸다.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서연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나가. 정우석의 차가운 말에 서연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이제 지겨워. 다른 여자 만났어. 서연은 무너졌다. 3년 동안 모든 걸 바쳤는데, 도현을 버리고 친구들을 잃고 자존심까지 버렸는데, 제발, 이러지 마요. 나갈 곳도 없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일주일 안에 짐 빼. 정우석은 돌아서서 나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모두 팔았다. 하지만 돈은 얼마 안 됐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있었다. 26세. 아직 젊지만 이미 늙어 보였다. 도현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2020년 가을. 서울 여의도 KD그룹 본사. 35세가 된 김도현은 이제 대한민국 100대 재벌 중 하나였다. 50층짜리 본사 빌딩, 계열사 15개, 총 자산 5조 원. 도현은 최고층 회장실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년. 과거로 돌아온 지 정확히 15년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었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32세가 된 윤지은이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부사장이었다. 10년 동안 도현의 오른팔로 함께 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정우그룹 주식 확보율은 34.7%입니다. 이사회 과반을 장악했습니다. 정우석 회장의 지분은 28.3%. 우리가 이겼습니다. 도현은 미소 지었다. 10년간의 치밀한 계획.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주식을 모았다. 여러 차명 계좌, 우호 지분, 해외 펀드를 통해.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경영권을 쥐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오늘 오후 2시. 알겠습니다. 지은이 나가고 도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20년 전 45세의 자신이 단칸방에서 술에 찌들어 있던 모습. 그는 그 사진을 꺼내보며 다짐했다. 오늘로 끝이야. 20년 동안의 기다림. 같은 시각. 정우그룹 본사. 62세가 된 정우석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10년 동안 회사는 계속 하락세였다. 스캔들, 경영 실패, 이사회 분쟁.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누가? 김도현 이사님입니다. 정우석의 얼굴이 굳었다. 김도현. 10년 전 이사로 들어온 그 젊은이. 처음에는 순진하게 도와주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영향력은 커졌고 자신의 자리는 흔들렸다. 안건이 뭔가? 회장 해임 건입니다. 정우석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김도현 이사가 34.7%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사회 과반입니다. 정우석의 다리가 풀렸다. 34.7%. 자신의 28.3%보다 높았다. 10년 동안 모르는 사이에 경영권을 빼앗긴 것이다. 안 돼. 이럴 수가. 회의는 오후 2시입니다. 정우석은 책상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후 2시. 정우그룹 본사 이사회실. 길고 무거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았다. 한쪽은 김도현 편, 다른 쪽은 정우석 편.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다. 도현 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우석이 떨리는 다리로 회장석에 앉았다. 도현은 그 맞은편에 여유롭게 앉았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정우석 회장 해임건. 너, 내가 무슨 권리로? 정우석이 소리쳤다. 권리요? 제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34.7% 지분. 그리고 이사회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다. 지난 10년간 정우석 회장의 경영 실적입니다. 매출 감소 40%, 영업이익 적자 전환, 주가 60% 폭락. 그리고 도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횡령, 배임, 성추행 의혹. 총 15건의 고소고발 사건. 회장님 변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정우석은 말문이 막혔다. 이사 여러분 투표하시겠습니까? 도현의 말에 이사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과반을 넘었다. 재석 15명 중 12명 찬성. 정우석 회장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정우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안 돼. 이건 내 회사야. 내가 만든. 아니요. 도현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는 제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도현은 정우석을 따로 불렀다. 빈 회의실에 둘만 남았다. 김도현. 도대체 내 목적이 뭐야? 정우석이 힘없이 물었다. 복수입니다. 복수? 무슨? 20년 전 당신은 한 남자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정우석의 눈이 커졌다. 설마, 너, 박서연, 기억하시죠? 정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여자의 남편이, 내가? 정확히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 무능한 김도현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김도현이 태어났죠. 도현은 한 걸음 다가갔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5년. 과거로 돌아와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했죠. 주식, 부동산 투자. 그리고 당신 회사에 들어와 조용히 지분을 모았습니다. 미친놈. 타임머신 같은 게 있을 리.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도현은 문을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멈춰 돌아봤다. 아, 그리고 박서연. 그녀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를. 서연이가 어떻게 됐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세요. 신림동 쪽방촌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도현은 나갔다. 정우석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무너졌다. 그날 저녁, 도현은 혼자 차를 몰고 신림동으로 향했다. 지은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이건 혼자 끝내야 할 일이었다. 신림동 쪽방촌.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도현은 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사립탐정이 보내준 주소였다.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308호. 문패도 없는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쉰 목소리. 하지만 도현은 알았다. 박서연이었다. 나야. 도현이.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너머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33세의 박서연.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값싼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 오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오빠구나. 들어가도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낡은 이불,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응.
미안해, 지저분해서. 서연은 황급히 방을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할 것도 없었다. 앉아. 도현이 말했다. 서연은 바닥에 앉았다. 도현도 그 옆에 앉았다. 몇 년째야? 이렇게 산지. 9년. 정우석이 날 버린 게 2011년이었으니까. 일은? 편의점 알바. 그리고 청소일도 하고. 서연은 자신의 거친 손을 보며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한때는 명품 가방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손이 이 모양이야. 왜 왔어? 서연이 물었다. 궁금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잖아. 이 꼴로 살아. 서연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행복해? 도현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행복할 리가 없지. 매일 후회하면서 사는데. 뭘 후회하는데? 오빠를 버린 거.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돈만 보고 화려함만 보고.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오빠,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용서? 응.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오빠를 배신한 거.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도현은 서연의 얼굴을 봤다. 한때 사랑했던 얼굴.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아. 응? 나는 너를 용서 안 해.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15년 전 내가 날 버렸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술에 찌들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제대로 못 봤지.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오빠. 하지만 기회가 왔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돌아왔어. 너와 정우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연은 숨이 막혔다. 그러니까 다 계획이었던 거야? 성공한 것도 정우그룹을 차지한 것도? 그래. 전부 복수를 위해서였어. 도현은 일어섰다. 오늘 정우석을 무너뜨렸어. 회장직에서 해임됐지. 이제 그도 너처럼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오빠. 제발. 너희 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갚아준 거야.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박서연. 도현은 문을 향해 걸었다. 오빠. 제발 돌아봐줘. 하지만 도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밤 11시. 도현은 회사로 돌아왔다.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도현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마시세요. 고마워. 도현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축하드립니다. 15년간의 복수를 완성하셨네요. 그런데 도현은 말을 멈췄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지은은 도현의 옆에 앉았다. 복수가 끝나면 다 그런 거래요. 텅 빈 느낌. 넌 어떻게 알아? 책에서 읽었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대표님, 이제 진짜 인생을 사세요. 복수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행복. 도현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단어. 대표님. 지은이 용기를 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저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도현은 놀라서 지은을 봤다. 10년 전부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정확히는 함께 일하면서부터. 대표님의 열정, 집념, 그리고 가끔 보이는 외로움까지. 전부 사랑하게 됐어요. 지은 씨.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수가 끝난 지금 대표님 옆에 제가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지은은 일어섰다. 들어가 보세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녀는 나갔다. 도현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윤지은. 10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 자신의 복수를 묵묵히 도와준 여자. 사랑. 도현은 처음으로 그 감정을 느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사랑을. 다음 날, 도현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제는 KD그룹의 정우그룹 인수합병.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KD그룹 회장 김도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오늘 이 자리는 중대 발표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KD그룹은 정우그룹을 정식으로 인수합병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인수 금액은 3조 5천억 원. 이로써 KD그룹은 대한민국 30대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정우석 전 회장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왜 정우그룹을 인수하신 겁니까?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석 전 회장은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로요? 나쁜 의미로요. 기자들이 놀랐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복수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15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회장실이 술렁였다. 엄청난 폭로였다. 하지만 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앞을 보려 합니다. 정우그룹을 재건하고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도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일주일 후, 도현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옆에는 지은이 함께였다. 날씨 좋네요. 지은이 말했다. 응.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걷는 것 같아. 15년 만이시죠? 그러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도현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복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지은 씨. 네. 지난번에 고백했잖아.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거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한 거니까. 나도 고백할게. 도현이 걸음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다. 사실 나도 언제부턴가 지은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동료가 아니라 여자로. 대표님, 10년 동안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 복수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줘서. 도현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복수는 끝났어. 앞으로는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지은 씨와 함께.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네. 저도요. 함께하고 싶어요, 대표님. 회사 밖에서는 도현이라고 불러. 도현. 씨. 씨도 빼. 도현.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포옹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의 쪽방에 택배가 도착했다. 서연은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편지가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도현의 글씨였다. 서연에게. 이게 마지막이야. 봉투 안에 5천만 원이 있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하지만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아. 그건 정우석에게나 어울리는 벌이지. 이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려. 그리고 제대로 살아.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살아.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건강해. 마이너스 도현.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그녀는 결심했다. 이 돈으로 작은 꽃집을 차리겠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다고. 늦었지만 아직 33세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2025년 겨울. 40세가 된 김도현은 집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15년 전 과거로 돌아왔을 때 작성한 복수 계획서. 그는 그 노트를 천천히 펼쳤다. 정우석을 무너뜨린다. 박서연에게 복수한다. 세계 100대 재벌이 된다. 모든 목표를 이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복수가 전부가 아니었다. 진짜 의미는 다른 데 있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아빠. 5살 딸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응, 우리 공주.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저녁 먹으래요. 알았어. 아빠 금방 갈게. 딸이 나가고 지은이 문가에 섰다. 뭐 보세요? 옛날 일기. 복수 계획서요? 응. 이제 버려야겠어. 도현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지은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버리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의 역사잖아요. 하지만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고마워, 지은 씨. 몇 번을 말해요. 이제 씨 빼라고요. 알았어, 지은아. 두 사람은 웃으며 식탁으로 향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옥상 테라스에 혼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졌다. 수많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20년. 아니, 정확히는 40년의 인생이었네. 중얼거렸다. 첫 번째 인생에서 45년 그리고 과거로 돌아와 20년. 총 65년의 기억을 가진 40세 남자.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도현은 생각했다. 과거로 돌아간 것을 후회하는가? 아니. 그는 확신했다. 후회 없어. 이번 인생은 완벽했어. 복수도 이뤘고 성공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다.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렸다. 이보다 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준 존재에게, 자신에게, 아니면 운명에게. 그때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나왔다. 여기 있었네요. 찾았어요. 응. 바람 좀 쐬고 있었어. 춥지 않아요? 지은이 담요를 가져와 도현의 어깨에 걸쳐줬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섰다. 뭐 생각해요? 인생. 또 심각하게 생각하네요.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어서. 도현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도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다. 그리고 도현은 알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진짜 행복으로 가는 시작. 20년 동안 기다렸다. 이제 내 시간이야. 그 말은 복수를 위한 선언이 아니었다. 행복을 위한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